여보, 내일 수술인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 하필 이런 때예요? 미안해. 중요한 계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과연 이 남편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내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출장을 떠나는 게 맞을까요? 회장님, 벌써부터 설레서 잠이 안 와요. 회장님과의 첫 여행이라니 꿈만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바다를 배경으로 찍힌 이 사진 한 장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김도연은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병원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런데 오늘따라 도연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도연은 잠시 멈춰 섰어요. 손바닥으로 가슴을 꾹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 최영진이 아직 잠들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과연 영진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진이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 벌써 아침이구나. 잘 잤어?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 말에 영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난주부터 도연은 계속해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거였거든요. 의사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지만 그 며칠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영진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정작 영진의 손이 더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두 사람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도연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영진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수술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도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 영진은 줄곧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이제까지 별별 일 다 겪고 살아왔잖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수술할 수 있다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도연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받았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민수랑 같이 저녁에 와줄래? 수진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어요. 어머니, 무슨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저녁에 와서 자세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지난 몇 개월간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영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 일찍 끝나요? 차 한잔 해요. 보낸 사람은 은정이었어요. 회사 후배로 들어와서 지금은 영진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29살 여자였습니다. 영진은 문자를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민수네가 온다니까 맛있는 거 해야겠어요. 영진은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힘들지 않겠어? 뭐든 좋아. 도연은 영진의 어색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저녁 식사 자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도착한 건 6시가 넘어서였어요. 도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을 보고 수진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데요. 도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인 게 언제인지 몰라서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봤어요. 민수가 아버지 영진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영진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도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해. 수술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췌장에 문제가 생겼어.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민수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췌장이요? 그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요. 도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특히 수지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 거죠? 물론이야. 엄마를 믿어요. 영진은 내내 말이 없었어요.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며 뭔가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그런 영진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수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영진은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짐을 넣기 시작했어요. 셔츠 몇 벌, 바지, 면도기.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크루즈표 2장이 들어있었어요. 부산 마이너스 제주 마이너스 여수 3일 코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진은 표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때에 영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영진은 2달 전부터 은정과 함께 이 여행을 계획해왔어요. 은정이 먼저 제안한 거였습니다. 회장님, 한 번쯤은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여행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은정의 계속된 설득과 무엇보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달콤함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루즈 여행이 결정된 거였어요. 문제는 출발 날짜였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부산항에서 배가 떠나는데 하필 도연의 수술이 다음 주 화요일이었거든요. 영진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3일 여행이니까 일요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집을 비우는 거야. 수술 전에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 영진이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정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내일 준비 다 되셨죠? 저는 벌써부터 설레서 잠이 안 와요. 회장님과의 첫 여행이라니 꿈만 같아요. 영진은 문자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연이 아픈 이 시점에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난다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이 짜여 있었고 은정도 며칠째 기대하고 있었어요. 출장이라고 하면 될 거야. 영진이 혼잣말했습니다. 어차피 수술까지는 시간이 있고 며칠만 집을 비우는 거니까. 이때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뭐 하고 계세요? 영진은 재빨리 가방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도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주말인데 집에서 푹 쉬어요. 요즘 회사 일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응, 그럴게. 영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보. 도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뭔가 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영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내 수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 도연은 영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감각이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느꼈지만 지금은 추궁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당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일찍 주무세요. 도연이 방을 나간 후 영진은 다시 한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어요. 도연에게는 갑작스런 출장이라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은정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1시 부산항에서 만나자. 준비 다 됐어. 메시지를 보낸 후 영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도연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맞는지.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영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던 터라 피곤이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이게 맞는 건가? 영진이 혼잣말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와 보니 도연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늦잠 주무실 줄 알았는데. 영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응.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났나 봐. 그러게요. 주말인데 푹 쉬셔야죠. 도연이 영진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이때였어요. 영진이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 급한 계약 건이 있다나 뭐라나.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부산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야. 미안해, 갑작스럽게. 도연은 커피잔을 영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필 이런 때에. 나도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계약이라고 하니까. 영진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영진은 가방을 챙겼어요. 도연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여보, 몸조리 잘하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래.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 영진이 도연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후 1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영진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영진은 은정을 발견했어요. 하얀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쓴 은정의 모습은 마치 화보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29살의 청춘이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은정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어젯밤에 진짜 꿈인 줄 알았어요. 영진은 은정의 밝은 미소를 보며 잠시 현실을 잊었어요. 미안해, 늦었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은정이 영진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크루즈 여행이라니.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체크인을 마치고 배에 오르는 순간 영진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도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보, 잘 도착하셨어요?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사랑해요. 영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배에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객실 구경해 볼까요? 은정이 신나서 말했어요. 객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은정은 창문으로 달려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회장님, 여기 와서 보세요. 영진이 은정 옆에 서자 은정이 자연스럽게 영진의 팔에 기댔어요.
이런 멋진 여행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정아. 영진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네, 회장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후 3시 크루즈선이 출항했습니다. 부산항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갑판에 나온 영진과 은정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평소에 이런 여행 자주 하세요? 은정이 물었어요. 아니야, 처음이야. 사실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럼 저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거네요? 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바로 그때 은정이 갑자기 영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사진 한 장 찍어요. 기념으로요. 사진은 좀. 에이, 한 장만요. 이런 멋진 순간을 남겨둬야죠. 은정이 휴대폰을 꺼내 셀피 모드로 바꿨어요. 영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은정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영진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우와, 정말 잘 나왔다. 회장님도 보세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영진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정아, 이 사진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간직할게요. 은정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크루즈선의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완벽한 남자세요. 완벽하기는. 나도 결함투성이야.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이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영진은 와인잔을 입에 댔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자꾸만 집에 혼자 있을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그럼 다행이에요. 이런 멋진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걱정은 접어두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정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웠어요. 같은 시각 서울의 집에서 도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흘러나올 뿐 도연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구나. 도연이 혼잣말했어요. 영진이 출장을 떠난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도 영진이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숨소리, 발자국 소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요즘 자꾸 목이 말랐어요.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영진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틀 정도면 상하지 않겠지. 도연이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진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답장이 없었어요. 아마 회의 중이거나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녁은 드셨어요? 너무 늦지 말고 호텔에서 푹 쉬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도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밤 9시 도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요즘 쉽게 피곤해졌거든요. 침실로 들어가니 영진의 베개에서 그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30년을 함께 써온 침대였지만 오늘따라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허전하지? 도연이 영진의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잠들기 전 도연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오늘 영진이가 부산 출장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요즘 자주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수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펜을 멈추고 도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영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지금은 내 몸부터 챙겨야 해.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뜬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영진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미안,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나서 답장 못했어. 잘 지내고 있어. 몸조리 잘해. 짧은 문자였지만 도연은 안심했어요. 적어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난 후 도연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했거든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혼자 나오셨어요? 수진아, 반갑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왔어. 아버지는 출장 가셨거든. 출장이요? 언제요? 어제 갑자기 부산에 일이 생겨서 떠나셨어.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신대. 수진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부산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괜찮아. 며칠 안 되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저녁에 가서 함께 있을게요. 도연은 고마웠지만 사양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래도 불안해요. 적어도 밤에는 함께 있겠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정작 자신은 영진이 옆에 없어도 크게 외롭지 않다는 게 이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영진이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오후에 도연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을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예뻤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걸까요? 수술하고 나면 이 꽃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도연이 코스모스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출장 가셨다면서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응,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갈까요? 괜찮아. 며칠 안 되잖아. 너희도 바쁠 텐데 굳이.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혹시 몸에 이상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집 혼자 있는 시간.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녁 무렵 도연은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 대충 차릴 수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도연이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되어 다시 침실에 들어갔을 때 도연은 더 이상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수첩을 꺼내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혼자 보낸 첫날. 생각보다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편안하다. 이상하게도. 토요일 오후 크루즈선은 제주도 근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갑판 카페에서 영진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은정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은정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응, 바다 소리가 좋더라. 영진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너무 설레서 거의 못 잤어요. 꿈만 같거든요, 이 모든 게. 은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회장님과 이렇게 여행을 오다니. 바로 그때 은정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사진 더 찍어요. 어제도 찍었잖아. 어제는 저녁이었고 오늘은 낮이잖아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은정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갑판 난간 쪽으로 가요. 영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은정의 손에 이끌려 갑판 난간으로 갔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회장님, 여기 서세요. 은정이 영진을 자신 옆에 세웠습니다. 은정아, 사진은 그만. 마지막 한 장만요. 이런 멋진 순간을 남겨둬야죠. 은정이 휴대폰을 들고 셀피 모드로 했어요. 영진은 어쩔 수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은정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영진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우와,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나왔어요. 은정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때 은정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어요. 아, 맞다. 이 사진 수진 언니에게 보내줘야겠다. 뭐? 영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 언니요. 회장님 며느리분. 저랑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거든요. 언니가 회장님께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걱정하시던데 이렇게 여행 잘 다니고 계신다고 보여드려야죠. 영진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은정아, 그건 안 돼. 왜요? 언니가 걱정하시는데 안심시켜드려야죠. 은정이 이미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보내면 안 돼. 영진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정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벌써 보냈는데요. 영진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건지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 수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도연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은정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은정과는 대학 때 친했지만 요즘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거든요. 은정이가 왜 갑자기? 수진이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모습. 한 명은 분명히 은정이었는데 다른 한 명은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시아버지 영진이었습니다. 크루즈선 갑판에서 은정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은정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부산 출장 가셨다고 하셨는데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급하게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크루즈선에서는 전화가 잘 안 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장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아픈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몰래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 왜?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 와줄래?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빨리 와줘. 민수가 집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잖아. 수지는 말없이 휴대폰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사진을 본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랑 은정이야. 크루즈 여행 가신 것 같아. 크루즈? 아버지가 부산 출장 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 근데 이 사진은 뭐야? 민수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봐도 비즈니스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은정이는 누구야? 아버님 회사 후배. 대학교 선후배 사이야. 나이는 29살.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어머님은 내일 모레 수술인데 아버님은 지금.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은정에게서 추가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회장님이랑 크루즈 여행 중이에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언니가 부러워할 거예요. 메시지를 본 수진과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보, 이걸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일단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민수는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수진은 도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밝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에는 장볼 때 산 신선한 재료들이 들려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도연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이가 왔구나. 도연이 반갑게 일어나며 말했어요.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수진은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됐거든요. 어머니, 아버님한테서 연락은 오셨어요? 응, 오늘 오후에 문자 한 통 왔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수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라니. 어머님이 아프신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물었어요. 수진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 너무 무리하지 마. 도연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밤 9시 수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화면을 보지는 않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떠셨어? 민수가 물었어요. 평상시와 같으셨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수진이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럼 다행이지만. 여보,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될까?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화가 나.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버님께 직접 연락해 볼까? 크루즈에서는 전화가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연락한다고 해서 돌아오시겠어? 수지는 다시 휴대폰에서 그 사진을 꺼내봤어요.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정이한테 다시 연락해봐야겠어. 이번에는 운 좋게 전화가 연결됐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너무나 밝고 즐거워서 수지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은정아, 너 지금 어디 있어? 크루즈 여행 중이에요. 정말 멋져요.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그 사진 말인데. 아, 회장님이랑 찍은 거요? 멋지게 나왔죠?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수지는 목이 메었어요. 은정아, 너 혹시 우리 아버님이 기혼자라는 거 알고 있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런데 왜요? 왜냐고? 지금 우리 어머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아, 그거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장 겸해서 오신 거라고. 스트레스도 풀고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정이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정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랑 저는 그냥 여행 온 거예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저희는 깨끗한 관계예요. 회장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해? 자기들은 깨끗한 관계라고. 그냥 여행일 뿐이라고 하네. 말도 안 돼.
그럼 왜 어머니한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겠어? 일요일 아침 도연은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영진이 있을 때도 가끔 혼자 갔지만 오늘은 특별히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수술을 앞두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의외로 마음이 평온해요. 오히려 지난 몇 개월이 더 불안했어요. 목사님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 테고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영진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의 중이거나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어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너희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민수는 어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평온함을 깨트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됐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한테서 자주 연락 와요? 아니야. 바쁘실 테니까 괜찮아. 그런데 엄마. 민수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왜,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무렵 영진에게서 도연에게 문자가 왔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갈 예정이야. 몸조리 잘하고 있어. 도연은 문자를 보고 답장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진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큰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평온함이 깨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같은 시각 크루즈선에서 영진은 갑판에 혼자 서 있었어요. 내일이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은정아, 내일 부산에 도착하면. 네, 알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회장님, 이번 여행 정말 즐거웠어요. 영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즐거웠던 게 사실이었지만 그 즐거움의 대가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일요일 저녁 8시 영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고요함이 영진을 맞이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고 도연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돌아왔어요. 영진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영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기차에서 간단히 먹었어. 영진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특별히 반가워하는 기색도 궁금해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영진이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부산은 어땠어요? 응. 그냥 일만 하고 왔어. 영진이 대답하며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은 병원에 가서 수술 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영진의 손이 멈췄어요. 수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내일? 아, 맞다. 모레가 수술 날이니까 내일은 마지막 검사예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몇 시에 가야 하는데? 오전 10시예요. 영진은 가방에서 크루즈 티켓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싶었어요. 하지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들어와라. 민수와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영진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돌아오셨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방금 들어왔어. 수진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부산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영진이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응, 별일 없이 잘 다녀왔어. 그런데 아버님. 민수가 입을 열려다 수진이 팔을 꼬집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를 끓여 가족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 가는데 민수야 수진아도 같이 갈래? 네, 당연히 가야죠. 수진이 대답했어요. 나도 갈게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영진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병원에 간다는 말에 더욱 부담을 느꼈어요. 혹시 병원에서 누군가 영진의 지난 3일을 알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밤 10시가 넘어 민수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네. 부산 출장이라니.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옆집에서 들어. 미안해. 그런데 정말 화가 나. 어머니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시다니.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보기가 힘들었어.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내일 병원에서 얘기해야 할까? 아니야. 수술 전에 충격을 드리면 안 돼. 수술이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자. 한편 영진의 집에서는 영진과 도연이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응, 여행 때문에 피곤한데 잠이 안 오네. 그러게요. 저도 내일 검사 때문에 긴장돼서. 영진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아. 네? 미안해. 갑자기 왜요? 영진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진짜 사과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내일 수술 일정을 확인해 주었어요. 수술은 내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대략 8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8시간이나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췌장 수술이 워낙 정밀한 수술이라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은정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무사히 도착하셨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영진은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말했어요. 내일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못 일어날 텐데 그동안 당신이 고생이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민수이랑 수진도 고맙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이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어요. 밤이 되어 영진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평소에는 실내에서 피우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가서 피우고 싶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영진은 생각했어요. 내일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은정과의 일도 정리해야 하고 도연에게도 더 잘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의 지난 3일을 알게 될까봐,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까봐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영진이 중얼거리며 담배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영진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민수와 수진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수술 후에 모든 진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화요일 오전 8시 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진, 민수, 수진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올게요. 도연이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힘내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진도 말했지만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진은 도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을 믿자. 네, 고마워요. 도연이 영진의 손을 가볍게 눌러주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도연을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영진이 말했지만 민수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진은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전 11시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수진이 영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크루즈선에서 은정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께서 부산 출장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은정이와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영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이건 아버님, 어머님이 수술받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실 건가요? 그때 민수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아시겠죠? 영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이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민수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자.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면 그때 가서 또 거짓말 하실 건 아니죠? 영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도 많지 않았고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정말요?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하지만 회복 기간이 중요합니다. 1달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해요. 곧 도연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족들은 돌아가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영진은 가장 마지막에 도연을 만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도연아, 미안해. 영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직 의식이 흐릿했지만 영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눈을 살짝 뜨고 영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나야.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네요. 도연이 다시 잠들자 영진은 복도로 나왔어요. 민수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씀하실 때가 됐어요. 민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회복하시면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일주일 후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영진은 그 일주일 동안 은정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영진이 다가왔어요. 도연아, 내게 할 말 있어. 무슨 말이요? 영진은 무릎을 꿇고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내가 수술받는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후배와 크루즈 여행을 했어. 도연은 한참 동안 영진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크게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나보다 자존심을, 욕망을 더 택해오신 거네요. 도연아. 아니에요, 여보.
이건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거죠. 영진은 말을 잃었어요. 도연의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니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한 달 후 도연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영진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은정이 올린 크루즈 여행 사진들이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비난이었어요. 결혼한 남자가 이게 뭐야? 부인이 아픈데 바람이라니. 정말 최악이네. 영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가족의 신뢰도 사회적 체면도. 순간의 욕망이 평생을 망쳐버린 거였어요.